자, 오늘은 등비 수열을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은요, 등차 수열 이미 공부를 했죠.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는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풀 등비 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숫자 D, 공차를 더해 나갔죠. 여기는 일정한 숫자 R, 공B를 곱해 나갈 겁니다. 자, 일반항 써볼까요? 일반항. 자, 일반항은요,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등차 수열은 첫째 항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알고 있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있습니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항수 마이너스 1이 여기도 나옵니다. 항수 마이너스 1이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는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기 때문에 지수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뭘 곱했습니까? 2를 곱했죠? 자, 어떤 숫자를 곱했나요? 2를 곱했죠. 어떠한 숫자를 곱했나요? 2를 곱했죠. 이 2가 바로 R입니다. 공비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제 10항 10번째는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물론 다 8, 16, 32, 64 써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굉장히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00번째 항,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자,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여기서 첫째 항은 뭡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첫째 항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R. R은 2라고 했죠, 지금. 2에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의 9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2의 9제곱도 좋고요. 보통은 9제곱이나 10제곱까지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것도 뭐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512다. 2의 9제곱도 좋고요. 512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요 정도 숫자까지는 답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를 보통 답으로 풀어 헤칠까요? 보통 2의 10승까지도요. 1024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2의 10제곱 정도까지도 그냥 1024라고 씁니다. 뭐 그렇다면 뭐 이 아래 건 자동으로 숫자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동으로 숫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더 큰 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더 큰 수들은요, 웬만하면 그냥 밑과 지수로 나타낸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도 다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 10항은 512, 10번째는 512가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256은 몇 번째일까요? 256은 똑같이 뭐 일반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n번째는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은 1 보이죠? R은 2 보이죠? n번째 빼기 1 이게 256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256이 되면은 어떤 몇 번째를 집어넣으면 256이 되느냐 이제 뒤집어서 푸는 건데 조금 전에 256이 2의 8승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럼 얘가 8이 되면 되지 않나요? 2의 8제곱은 256 맞죠? 그러면 n-1이 8이 되면 되네요. 그러면 n은 9라고 쓰면 되죠. 그러므로 답은 제 9항이라고 쓰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2의 10제곱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참고로 외울 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예, 그냥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외우는데 참고하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은 문제인데요. 처음으로 1000보다 큰 수는 제 몇 항이냐? 저 숫자가 쭉 나가다 보면 1000보다 클 때가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일반항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반항. n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2입니다. 자, 얘가 언젠가는 100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몇일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또 얘기했죠. 2의 10승이 1024라고 조금 전에 밝혔죠. 그럼 얘가 1024가 되면 1000보다 큰 거네요. 그렇다면 n-1이 10이 되면 되겠군요. 맞습니까? n-1이 10이 되는 순간에 1024로 바뀌고 그건 1000보다 크죠? 맞습니다. 그러면 n-1에다가 10을 대입하겠습니다. 10을 대입하면 2의 10제곱 1024가 나옵니다. 그러면 n은 11이 되죠? 자, 11번째 비로소 1000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제 11항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서도 n번째까지 합을 구했죠. 합구한 공식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등비 수열도 합구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합구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합을 S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구한 공식입니다. 자,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수 마이너스 1을 써도 좋고요. 하나 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뭘까요? 편리성이죠, 편리성. R이 1보다 크면요, 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 분모가 양수입니다. 자, R이 1보다 작다. R이 1보다 작으면 이걸 사용하면 좋아요.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양수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풀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 문제는 조금 전에 R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R은 2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구하는 공식은 얘를 사용하면 자, 뭐 R이 2니까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R-1분의 첫째 항은 아까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었죠. 1 곱하기 R의 항이 몇 개입니까? 처음부터 10항까지 전체 10개입니다. 그래서 항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모가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좋아요. 그런데 2의 10제곱은 거기까지는 1024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24 빼기 1 해서 답은 102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어때요?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똑같은 순서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